네, 이번 시간에는 26장 필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터링, 그 필터의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랑 DC랑 이렇게 같이 합해져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전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DC 플러스 AC.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은 이걸 맥동, 리플이라 그러죠. 맥동 전류다. 맥동 전류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이용해서 커플링 하는 회로, 트랜스포머 커플링. 이거 우리가 지난번 트랜스포머 할 적에 얘기를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캐패시티브 커플링. 역시 이거 두 개 다 결합 필요해요. 캐패시티브 커플링도 캐패시탄스 배우면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패스 캐패시터, 그 다음에 필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그 낮은 주파수만 패스시키는, 통과시키는 필터. 반대로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 회로를 해석하는 것, 수학적인 해석 방법이죠. 그죠? 수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의 그 응답 곡선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 곡선이랑 그 다음에 데시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조노트, 공진 필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퍼런스 필터, 간섭 필터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오디오 검출기예요. 오디오 검출기는 출력으로 라디오 주파수와 오디오 주파수를 모두 가진다.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는 이제 RF, 그 다음에 오디오는 플러스 AF, 이렇게 두 개 다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정류기는 교류 맥동분이 포함된 직류를 출력한다. 전류가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특정한 주파수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하거나 제거할 때 뭐가 사용이 되나? 필터가 사용이 된다. 필터가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는 이제 인풋, 입력에 10kHz랑 100Hz니까 10kHz는 100Hz에 비해서 높은 주파수죠. 근데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높은 주파수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는 뭐가 돼요? 제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필터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로우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이 낮은 100Hz 주파수가 선택이 되고, 높은 주파수 10kHz는 뭐가 된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거나 제거하는데 뭐가 사용이 된다? 필터 회로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AC 전류와 DC 전류의 합성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AC 플러스 DC, 소스에서 전원의 경우 AC 전원과 DC 전원이 합쳐져 있는 경우를 한번 보는 거죠. 극성은 반전되지 않고 크기만 변하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pulsating direct current, fluctuating direct. DC라 그러는데 이걸 특별히 맥류라 그래요. 맥류라 그런다. 그래서 맥류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경우죠. 이게 DC죠. 이게 AC예요. AC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갖는 게 AC예요. 그죠? 교변하는 게. 그 다음에 DC는 일정한 값이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다 보면
일단 DC가 20V, DC 20V죠. DC 20V에 지금 요 부분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 반대로 이쪽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 20V에다가 이 피크치 10을 더하면 뭐가 되죠? 30이 되죠. 30이니까 얘가 30이 되고, 제일 적은 값은 20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0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어떻게 돼요? 1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0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AC고 이거는 DC예요. 그런데 이 전압은, 이 전압이나 또는 전류의 형태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전이 안 돼. 극성이랑 똑같아. 극성이 다 어떻게 돼요? 극성이 전부 플러스예요. 극성이 전부 플러스. 뭐만, 그리고 크기만 변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DC인데, DC는 우리가 직류인데, DC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일정한 갖는 값을 가져야지만 DC라 그랬는데, 이거는 DC지만 크기가 변해요. 크기가 변하는 DC다. 크기가 변하는 DC다. 그래서 크기가 변하는 DC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Pulsating Direct Current, 맥류, 맥동 전압, 맥류 또는 전류,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Pulsating Direct Current 이렇게 얘기한다. 또는 Fluctuating Direct Current, 이와 같이 얘기를 한다. 자, 26절 3절에서는 트랜스포머 카플링, 변압기 카플링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트랜스포머는 1차 측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측의 전압이 유도되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 측에 변동하는 직류 전류가 일멸 때 2차 측에는 교류 변동을 가지는 전압을 축소한다. 왜냐면은 1차 측에 일정한 직류 성분은 2차 측에 아무런 영향을 주니다. 자, 트랜스포머에서 전압이 유기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압이 VL은 L di by d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에서, 지금 입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입력 단자 이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DC에다가 플러스 어떤 성분이 있는 거예요? AC.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합쳐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맥류라 그랬잖아요. 맥류라 그랬는데, 그럼 DC의 경우 지금 전류가 DC는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이 수식에서 I가 일정하니까 V는 어떻게 돼요? 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측에, 그러니까 V3, 4를 보게 되면 L에 di by dt 해가지고 I가 상수가 되죠. 상수니까 얘가 제로가 나와가지고 이 값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죠. DC인 경우. 그런데 AC인 경우를 보게 되면, AC의 경우에 되면은 V3, 4 출력이라고 그랬죠. 출력이 LDI DT인데 I가 무슨 파예요? 사인파를 줬어요. 사인파를 보니까 V3, 4 출력은 무슨 파가 나와요? 코사인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사인파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측에다가 입력에다가 DC 성분이랑 AC 성분을 같이 합한 거를 집어넣게 되면 DC 성분이 뭐가 돼요? DC 성분이 제거가 되고, 그죠? DC 성분 제거되고 무슨 성분만 나온다?
AC 성분만 출력이 된다. 그런데 뭐가? 사인파가 무슨 파로 바뀌어서 나온다? 코사인파만 바뀌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DC를 저주파로, 낮은 주파수를 보고 AC를 고주파, 하이로 보는 거죠. 얘를 하이로 보고 DC를 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커플링은 무슨 성분만 나와요? 하이 성분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커플링, 이 트랜스포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이 패스 필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티브 커플링. 캐패시터 결합은 증폭 회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커플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결합이라는 의미는 한 회로의 출력을 다음 회로의 입력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요구되는 조건은 원하는 신호의 모든 주파수를 포함시키는 반면 원하지 않는 요소는 모두 뭐한다? 제거한다. 포함한다는 반응은 뭐예요?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이게 우리가 필터의 역할이죠. 이게 필터의 역할이야. 보통 직류 성분은 교류 증폭기에 입력된 정도로 차단된다. 우리가 DC 입력은 캐패시터에 대해서 블락 형태가 되니까 차단돼야 하고, 목적은 증폭을 위하여 특정 직류값을 유지하는 거다. 그럼 DC 값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증폭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DC 값이 유지한다. 그러니까 증폭이라는 건 이제 AC 성분을 증폭하는 건데, 결국은 동작은 뭘로 해요? DC로 하고, 증폭은 무슨 성분으로 해요? AC만 한다. 이런 얘기죠. RC 그 캐패시터 커플링 회로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RC 무슨 회로? 직렬 회로입니다. RC 직렬. 그래서 여기 본다면은 역시 입력 부분에 플럭추에이팅 DC 인풋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DC 인풋이라는 거는 DC 플러스 AC라는 의미예요. DC 플러스 AC라는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DC 들어갔을 때 보면 DC는 DC 전압이죠. DC가 20V예요. DC 20V죠. 20V요. 그럼 DC 20V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전부 다 20V가 뭐가 돼요? 충전이 되죠. 충전이 되니까 일로 DC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충전 전류만 있죠. 그러니까 DC인 경우는 CC에 DC 전압이 뭐가 돼요? 충전이 되기 때문에 DC를 못 시킨다? 블락. 차단시킨다. 차단시킨다. 차단시키니까 이 V34 출력이 되죠. V34 출력의 DC 성분은 어떻게 돼? DC 값은 0. 제거가 되는 거죠. 완전 필터에서 제거가 된다.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C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AC 성분을 되면 여러 말 다시 이쪽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충전이 되죠. 충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방전이 되죠. 방전이 되니까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무슨 전류? 충방전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AC 성분은 그대로 이렇게 패스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캐패시터 결합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DC를 로우 주파수, 그죠? 로우라 그러고 AC를 하이로 놨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성분만 나오는 거예요? 하이 성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캐패시터 커플링 회로, RC 직렬 회로도 무슨 회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이 패스 필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캐패시터. 바이패스. 바이패스는 이제 어떤 하나의 불로 가는 길을 뜻하는 겁니다. 길을 뜻하는 거예요. 회로에서 바이패스는 병렬이거나 션트, 통로, 어떤 가는 길, 통로, 패스를 뜻해요. 통로를 뜻한다. 이게 바이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우회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우회해서 간다. 우회해서 간다. 캐패시터는 종종 변동하는 직류전압의 교류 성분을 바이패스 시키기 위해서 저항과 병렬로 사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RC 병렬 소자 양단에 일정한 직류전압이 걸리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회로로서 분석을 한번. 자, 우리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이 캐패시터가 이 3, 4 그죠? 부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RC 병렬 회로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는 거예요. RC 병렬 회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입력에 DC 전압과 AC 전압이 있는 거죠. DC 플러스 AC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AC를 먼저 봐도 되고 DC를 먼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DC를 볼까요? DC를 본다 그러면 DC 회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3번, 4번이 출력이고 1번, 2번이 입력이죠. 그래서 VDC가 얼마예요? VDC가 10V예요. 근데 저항은 여기가 5000이고, 그쵸? R2가. 그 다음에 R1이 5000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DC인 성분에는 지금 이 XC를 한번 구해봅시다. XC. 그러면 DC 성분 XC는 2파이 FC분의 1이니까 DC는 F가 뭐랑 같은 거예요? 0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0으로 가게 되니까 XC가 어떤 값을 가져요?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XC가 이제 무한대 값을 가지니까 DC인 경우는 이제 이게 차단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DC 블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로도에서 DC인 경우는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니까 DC 10V를 R2 5000이랑 R1 5000으로 동일하게 전압이 분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V3, 4 출력의 DC는 여기 5V, 여기 5V니까 5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DC 여기서 5V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C 성분을 한번 볼게요. AC 회로를. 이게 이제 VAC가 10V고 그 다음에 이렇게 R2 500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C가 얼마를 가지고 AC일 때는 주파수에 있으니까 500옴 그 다음에 이쪽이 R1이 5000 이렇게 돼요. 5000. 자, 그리고 이게 3번, 4번이 출력이고 1번, 2번이 이제 뭐가 돼요? 입력이 되죠. 자, 이 AC인 경우는 전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5000으로 와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1루 갈 수도 있고 1루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5000이고 여기는 500이고 10대 1이에요. 그렇죠? XC 대 R1이
1대 10이에요. 그러니까 1로 가는 것보다 1로 가는 게 훨씬 쉽죠. 1로 1로 거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 지금 R안에 대해서 바이패스 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바이패스다. 이런 의미를 해요. 우회해서 흐르게 된다. 자, 이럴 경우 본다면은 이때 여기에 걸리는 VAC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5000이고 이게 500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9V가 걸리고 이쪽에 VAC가 여기에 거의 9.1V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단자에 걸렸다는 거는 V3, 4의 AC 성분도 역시 몇 점을 얼마? 0.9V가 흘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현재 바이패스 캐패시타인 회로를 보면은 지금 이 AC가 하이죠. DC가 로예요. 그런데 출력으로 본다면 AC가 나오지 않고 무슨 성분만 나오죠? DC 성분만 나오죠. 그러니까 낮은 성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캡슐은 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로 패스 필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 패스 필터다. 그렇죠? 로 패스 필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까는 AC 플러스 DC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하나가 1MHz고 1kHz.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약에 RF 주파수고 이건 AF 주파수. 교류인데 입력단에 AF 플러스 RF 전원이 다 함께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역시 RF일 때랑 VF일 때랑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AF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F가 1kHz일 때예요. 1kHz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F가 얼마요? 1kHz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R2가 16000ohm이고 그 다음에 C1이 100피코예요. 100피코 파라트고 R1이 16000 이렇게 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이때 이제 뭘 구하는 거야? XC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XC1은 2파이 FC분의 1에서 이 F 대신에 뭘 대입한다? 1 곱하기 10의 3승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1.6메가옴이 나와요. 1.6메가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RF일 때는 F가 1MHz가 돼서 F가 1MHz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죠. 16,000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C도 역시 C1은 100피코파라트 R1이 16,0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출력이죠. 3번, 4번 이게 입력 1번, 2번 이거 역시 3번, 4번, 1번, 2번 그러면 이때 이제 XC1은 2파이 F 역시 C분의 1을 해가지고 이 F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요? 1메가를 대입해요. 1메가를 해서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600옴 밖에 안 나와요. 1600옴.
그래서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얘가 1.6메가죠. 1.6메가고 그럼 이게 지금 이쪽이 1.6메가예요. 6메가. 6메가. 그러면 1kHz는 여러 말 다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에 와서 여기가 1.6메가고 여기는 16kHz니까 어디로 흐르겠어? 당연히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이제 VAF니까 VF가 10V라 그랬어요. 10V니까 여기 지금 V34의 AF 성분은 얼마가 나오냐면 16,000막슈넌에 10V가 나눠 가지니까 얼마가 나요? 5V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쪽이 이제 그 RF일 때는 얘가 1600ohm이야. 1600ohm이라는 거는 XC 대 여기서 본다면 XC 대 R1이 어떻게 돼요? 1대 10 이런 조건이 되죠. 이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RF 10V에 1마일씩을 살 때는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기는 16,000이고 여기 1600이고 어디로 흘러요? 일로 바이패스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이패스가 돼요. 바이패스. 일로 흐르는데 여기서 이게 16,000이고 이게 1600이니까 10분의 1밖에 일로 안 나오죠. 이 전압은. 그러니까 이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 VC V 그러니까 RF의 이제 C에 해당되는 전압은 얼마가 나와요? 0.9V가 나오겠지. 0.9V. 그 다음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9.1V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VRF의 3번, 4번. 그러니까 출력은 얼마가 나와요? 0.9V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이 회로인 경우 AF와 RF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어느 성분만 나오는 거예요? 오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낮은 성분만 나온다. 그러니까 AF가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패스가 된다는 거죠. RF는 어떻게 된다?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낮은 게 나와요? 높은 게 나와요? 낮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패스 필터로 작용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